뭐 민주당 소식 전해드려야 되는데 뭐 좋은 얘기가 없어요 사실. 대통령께서는 열심히 일하고 계신데 저렇게 뭐 잠을 설쳐가면서 열심히 일하고 있고 새해 벽두부터 지금 정상 외교를 위해서 해외 순방길에 올라 있는데 이걸 좀 당에서 잘 뒷받침만 해주면은 진짜 민주당이 승승장구하겠다라는 판단이 드는데 대통령 지지율이 뭐 고공행진을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당은 계속 소란스러운 상황이 반복이 좀 되고 있다 보니까 우리의 기대만큼 지금 뭐 대통령 지지율이나 민주당 지지율이 올라가지는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럴수록 저는 이제 지난 당대표 선거가 참 너무 아쉽습니다. 그죠? 지난 당대표 선거 때 박찬대 의원이 당대표로 선출이 됐으면은 지금 이런 상황이 됐을까. 진짜 순풍에 돛단 듯이 민주당이 훨훨 날아오를 수 있는, 그래서 지방선거 때 진짜 대한민국 정치판을 한번 뒤집을 수 있는 그런 결과를 우리가 기대할 수 있는 상황으로 갈 수 있지 않았을까, 뭐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예. 근데 아무튼 뭐 정청래가 당대표가 된 이후에 집권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여당이 매우 소란스러운 상황이에요. 특히 지금 강선우, 김병기 공천 헌금 의혹이죠. 이 문제 때문에 그동안 그래도 여러 가지 문제가 터져도 나름 잘 헤쳐왔는데 이 문제가 지금 민주당의 발목을 꽉 잡고 있는 이런 상황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문제는 이 강선우 이제 지금 오늘 민주당 쪽에서는 강선우 개인의 일탈이다. 이렇게 그 조승래 사무총장이 오늘 기자간담회를 했는데 강선우의 개인적 일탈이다. 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대단히 아니란 저는 자세다라고 봅니다. 이게 개인의 일탈인데 그냥 강선우가 공천하면 다 공천이 되는 거예요? 그거 좀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논란이 되고 있는 포인트는 1억 원을 받았냐 안 받았냐 뭐 이것도 중요한 문제이긴 하지만은 그게 포인트가 아니라 어떻게 공천이 됐냐 이거예요. 그것도 단수 공천이 경선을 한 것도 아니고 단수 공천이 됐는가. 강선우가 추천하면은 무조건 공천이 되는 그런 구조였나? 그런 시스템이었나요? 민주당 공천 시스템이? 뭐 이른바 시스템 공천을 한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강선우가 미니까 그쪽에 이제 출마자가 없었으면은 뭐 단수 공천을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봅니다. 근데 그게 아니잖아요. 그죠? 그 계속 항의를 하는 다른 후보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무리하게 단수 공천을 했는데 그게 과연 강선우 한 사람의 의견으로 가능한 일인가? 공범은 없는가? 이런 의혹을 가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관련된 국민의힘에서 이제 본격적으로 공세를 하기 시작했는데 지금 어떤 얘기들이 나오고 있는지 일단 뉴스 영상 만나보시고 가겠습니다. 더불어민주당이 공천 헌금 의혹은 개인 일탈일 뿐 시스템 전반의 문제가 아니라며 파장 차단에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현지 청와대 부속실장, 나아가 이재명 대통령이 이번 사태를 묵인, 은폐한 정황이 있다고 판을 키우며 특검 카드를 꺼냈습니다. 강민경 기자입니다. 민주당 지도부는 주말 내내 공천 헌금 의혹을 수습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정청래 대표는 물론 당 살림을 총괄하는 조승래 사무총장까지 나서 불미스러운 일로 걱정 끼쳐 죄송하다, 전화위복 계기로 삼겠다며 머리를 숙였습니다. 바늘 하나라도 셀 수 없는 그런 빈틈이 없도록. 다만 이번 사안은 개별 인사의 일탈일 뿐 시스템상의 문제는 아니라고 못 박았습니다. 2022년 지방선거와 2020년 총선에 대한 전수조사도 하지 않겠다고 일축했습니다. 이 시스템상의 문제가 있었다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개별 인사들의 일탈 그리고 그로 인한 문제들이라고 보고 있기 때문에 국민의힘은 그야말로 파죽지세, 꼬리 자르기 말고 여권이 좋아하는 특검으로 공천 헌금 수수는 물론 묵인과 은폐 의혹까지 싹 털어보자며 파상 공세를 퍼부었습니다. 특히 지난 2024년 민주당 이수진 전 의원이 김병기 전 원내대표의 공천 헌금 수수 의혹을 제보했을 당시 이재명 당대표와 김현지 보좌관이 이를 뭉갠 정황이 있다고 파고들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김현지 실장이
탄원서를 보고받고도 왜 수사를 의뢰하지 않고 당사자에게 넘겼는지, 이수진 전 의원의 보좌관과 김현지 당시 보좌관 사이 통화 녹취까지 있는 걸로 알려지며 국민의힘은 한껏 자신감을 얻은 분위기입니다. 장동혁 대표도 강선우 의원이 자신 있게 단수 공천을 한 건 김병기 전 원내대표보다 윗선인 뒷배가 있기 때문이라며 특검을 주장했습니다. 민주당은 특검은 고려하지 않는다고 단호히 선을 그었지만 우군인 조국혁신당마저 연일 경고 사인을 보내고 있습니다. 먼지 하나 없이 깨끗하게 털고 가십시오. 대통령의 국정 운영에 부담을 줄 수 있습니다. 여론도 경찰 수사도 어디로 튈지 모르는 상황에서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두고 터진 대형 악재에 민주당 불안감이 고조되고 있습니다. 예, 국민의힘에서 이제 신났죠. 예, 지금 안 그래도 이제 죽을 판인데 장동혁 입장에서는 내분으로 이제 당이 깨질 판에 공격의 이제 포인트를 민주당에서 이제 제공을 했기 때문에 뭐 당연히 제가 장동혁이 입장이라도 공격을 할 수밖에 없는 맹공을 퍼붓겠죠. 예. 그럼 이제 민주당은 이걸 어떻게 할 것이냐, 이게 이제 포인트예요. 예. 국민의힘은 뭐 당연히 공격하는 거고, 뭐 조중동도 계속해서 민주당의 이제 강선우 공천 헌금 문제를 물고 늘어질 텐데 이것에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 이게 문제다. 근데 지금 조승래 사무총장이 나와가지고 이 개인적 일탈이다, 뭐 특검은 커녕 당내 조사도 지금 전수조사도 하지 않겠다라고 입장을 밝혔어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대응을 한다라는 거예요. 지금 정청래 지도부의 가장 큰 문제는 그 통일교 특검 때도 그러지 않았습니까? 전재수 장관 관련된 의혹이 터져 나왔을 때 국민의힘에서 특검 요구하면 뭐 못 받을 게 뭐 있냐 이렇게 나가야 되는데 못 받을 게 없는 거잖아요. 응? 아니 우리가 문제가 있어도 받아야 되는 거고 우리가 문제가 없으면 당연히 못 받을 이유가 없는 거야. 근데 정청래가 초반에 야 특검 절대 불가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여론이 오히려 뒤집어져 가지고 민주당 지지자들조차도 뭐 67%죠. 당시 여론조사 했을 때 67%가 특검 해야 된다라는 입장이 나오고, 그럼 민주당 지지율이 당연히 떨어질 수밖에 없죠. 그러고 나가서 나중에 대통령께서 직접 언급을 하시니까 그게 또 뒤집혀가지고 이제서야 이제 또 특검 받는다 하고, 그러니까 민주당 내부에서도 의혹이 생기는 거예요. 게다가 뭐 최근에 정청래가 통일교 행사에 가서 뭐 축사를 했느니 신천지 행사에 가서 만세를 불렀느니 이런 뭐 증거 영상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잖아. 그러니까 정청래가 의도적으로 특검을 회피한 거 아니냐. 민주당의 이 통일교 혹은 신천지 뭐 이런 세력들과 유착이 돼 있다라는 걸 감추기 위해서 특검을 거부한 거 아니냐. 오히려 이제 판을 더 키우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뭐 당장 특검을 해야 될지 말지는 당내에서 논의를 해본다고 하더라도 그 조승래 사무총장은 오늘 이렇게 얘기를 했어야 돼. 철저히 조사해서 이거 뿌리를 뽑겠다. 근데 아니 조사도 안 해보고 강선우의 개인적 일탈인지 어떤 조직적 배경이 있는 건지 그걸 어떻게 결론을 내립니까 지금? 지금 민주당에서 뭐 강선우에 대한 윤리감찰 외에는 진행한 게 없잖아요. 근데 이게 강선우 개인이 혼자서 한 일인지 아니면 조직적으로 어떤 배후 세력이 있는 것인지 이것을 어떻게 아냐고 지금 이 단계에. 그런데 이건 개인의 일탈이야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고 당내에서 뭐 당내 조사도 안 하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당연히 국민들이 볼 때는 민주당이 뭔가 숨기는 거 아니야? 이런 인식을 줄 수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오늘 워딩은 조승래 사무총장이 오늘 했어야 될 워딩은 뭐냐 하면은 철저히 뿌리 뽑겠다. 이번 철저히 조사해서 완전히 뿌리 뽑겠다. 이렇게 얘기를 해야 돼. 구체적으로 뭐 특검을 할 것인지 경찰 조사를 할 것인지 당내 조사를 할 것인지 그 방법론은 나중에 뭐 최고위원회에서 결정을 하더라도 말은 엄벌에 처하겠다. 완전히 뿌리를 뽑겠다. 이렇게 나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뭐 특검 받을 생각 없다. 특검 안 받는다. 전수조사 계획도 없다. 강선우의 개인적 일탈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면 유권자들이 볼 때 무슨 생각을 하겠습니까? 이거 강선우한테 다 뒤집어 씌우고 꼬리 자르려고 하는구나. 이런 인상을 줄 수밖에 없는 거잖아. 그냥 국민의힘 애들은 더 좋은 거예요. 그렇게 하면. 당장 특검하자고 나오잖아. 저는 통일교 특검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특검이 됐건 뭐가 됐건 우리가 못 받을 거 없다고 봅니다. 만약에
아니 강선우의 개인적 일탈이면 다행인 거고 조사를 해가지고 수사를 해서 공정하게 수사를 해서 강선우의 개인적 일탈로 밝혀졌어. 아 그럼 이제 다행인 거고. 근데 수사를 해보니까 강선우 말고도 뭐 여러 세력들이 관여가 돼 있어. 그러면 이 기회에 민주당 내 그 썩은 정치인들을 우리가 다 드러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니 특검이 됐건 뭐가 됐건 회피할 이유가 없다라는 거야 저는. 민주당 안에 썩은 정치에 어떤 그 잔재가 남아 있으면은 이 기회에 뿌리를 뽑아야 될 거 아닙니까? 돈 받고 공천하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면 뿌리를 뽑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걸 뭘 거부할 게 뭐 있어? 그래 같이 다 까자. 그러면 되는 거 아니에요. 자 그렇고요. 예, 장동혁이 이런 말을 합니다. 이 장동혁이는 이거 가짜뉴스 근절법, 가짜뉴스 근절법이 이제 통과가 됐는데 이 정신 못 차리고 아무 말 대잔치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강선우의 뒷배가 있을 것이다. 특검이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자, 그 뒷배가 누군지는 알 수 없다. 다만 김병기보다 더 윗선의 누군가일 것이다. 당시 당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다. 특검이 필요한 이유다. 김병기 강선우 의원의 녹취를 들어보면 강 의원이 김경에게 1억 원을 돌려주고 조용히 끝났어야 할 사안. 그런데 사건은 정반대로 전개가 됐다. 다음날 김경에게 단수공천장이 배달됐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요거는 가짜뉴스죠. 예, 장동혁 대표는 지금 금배지가 날아갈 상황이 됐어요. 이거 왜 온 국민이 다 아는 얘기를 제1야당 대표만 모르고 있을까요? 2022년 지방선거 때 당대표가 지금 당시 당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입니까? 당시 당대표가 이재명 대통령이에요? 2022년 지방선거 때 그 바로 2달 전에 대선이 있었고 대선에서 패배를 하는 바람에 이재명 대통령님은 사실 아무것도 못하고 있는 상황이었고 민주당은 비대위가 돼가지고 윤호중 박지원이 비대위원장이었어요. 그래서 윤호중 박지원 체제에서 지방선거를 치렀습니다. 그리고 당시에 서울시당 위원장은 기동민이었어요. 역시 386이죠. 친문 386 쪽인 기동민이 서울시당 위원장이었고 혹시 제가 이걸 아무리 찾아봐도 지금 찾을 수가 없는데 당시 서울시당 공천위원회 간사는 김병기 의원이 맞고 공천위원 중에 한 명이 강선우 의원이 맞고요. 뭐 이건 이제 확인이 된 건데 제가 아무리 검색을 하고 찾아봐도 심지어는 챗 GPT에 물어봐도 당시 서울시당 공천위원장이 누구였는지가 확인이 안 돼요. 그러니까 공천위원 명단이 안 나와요. 서울시당에. 이건 어쨌건 서울시 비례대표를 서울시의회 비례대표를 서울시의원 의원 공천을 하는 그런 문제였기 때문에 중앙당 공천위가 책임을 질 문제는 아니에요. 아마 서울시당 차원에서 서울시당 공천위원회 차원에서 아마 진행이 됐을 텐데 서울시당 위원장은 기동민인 건 확인을 했는데 당시에 공천위원장이 누구였는지를 모르겠어요. 그 공천위원장이 주범일 가능성이 있습니다. 예, 이건 뭐 중앙당 공천위원회에서 공심위에서 관여할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당시에 이제 김병기 원내대표 의원은 회의에 참여를 안 했다. 물론 그래서 회의에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묵인한 거 아니냐라는 의혹이 있긴 하지만은 일단 팩트는 회의에 참여를 안 했기 때문에 김병기 간사는 책임을 피한 게 있는 거예요. 네? 김병기 간사는 책임을 피한 거고 당시 공천관리위원이었던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지금 정치적으로는 책임을 져야 돼요. 근데 제가 아무리 찾아봐도 없어 이게. 인터넷으로 아무리 찾아봐도 찾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혹시 뭐 알고 있으신 분들, 기억하시는 분들 있으면은 저한테 좀 알려주세요. 그 서울시당 홈페이지를 가보면 알려나요? 이게 좀 그래도 몇 년 지난 거여서 자료가 사라진 건지 이게 홈페이지에 있으면은 챗 GPT에서는 확인이 돼. 챗 GPT에서는 확인이 될 텐데 챗 GPT에서도 전혀 이게 검색이 안 되더라고. 그래서 기억나시는 분들 있으면 저한테 좀
제보를 해주시면은 제가 요 사건을 추적하는데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저 서울시당 홈페이지도 한번 확인을 해볼게요. 물론 당시 의원들은 뭐 기억을 할지 모르겠는데, 예, 당시에 그 서울시당에서 역할을 했던 의원들이 누구인지를 지금 뭐 제가 정확히 아는 분이 없어가지고 이게 뭐 증거인멸이 된 건지 어떤 건지 모르겠습니다. 근데 아무튼 다시 뭐 원점으로 돌아와서 말씀을 좀 드리면요. 당시에 비대위원장은 윤호중, 박지원이었기 때문에 이재명 대통령님하고는 이거는 관계가 없는 문제예요. 그 뒤에 2022년 뭐 김병기 의원을 둘러싸고 뭐 또 공천 뭐 헌금이 있다 뭐 이런 지금 의혹이 있잖아요. 뭐 그 문제는 모르겠는데 강선우 건과 관련해서는 이재명 대통령과 아무 관계가 없는 일인데 이거를 지금 당시 당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이다. 특검이 필요한 이유다. 이런 가짜뉴스를 이거 쓰면 됩니까? 예? 야당 대표가 가짜뉴스 처벌법 1호로 한번 제대로 한번 손해배상을 맞아봐야 정신을 차리나요? 아, 적어도 무슨 저런 주요 공직에 있는 사람들은 최소한의 이제 팩트 체크는 하고 발언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저거 어떻게 책임지려고? 응? 어떻게 책임지려고 그냥 아무 말이나 막 내뱉습니까? 자, 그래서 장동혁 제가 볼 때는 장동혁 대표가 강선우의 뒷배가 누군지를 잘 모르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좀 오늘 알려줘야 되겠다. 강선우의 과연 뒷배가 누굴까? 그거를 찾아내면 우리가 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강선우의 뒷배를 찾는 게 지금 이 의혹을 규명하는데 가장 중요한 문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강선우의 뒷배는 과연 누군지 그걸 오늘 좀 자세히 좀 말씀을 좀 드릴게요. 먼저 영상을 하나 보고 가시죠. 이거 뭐 기억이 나실 영상입니다. 첫 공식 일정으로 수해 현장을 찾았는데 수해 현장을 가기 전에 SNS에 강선우 전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와 통화한 사실을 올려서 눈길을 끌고 있습니다. 영상으로 보시죠. 네, 정 대표가 그제 올린 겁니다. 당선된 당일 밤 SNS에 강선우 의원과 통화한 사실을 올렸습니다. 이 글에는 강 의원을 향해 당대표로서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며 응원의 메시지를 보냈는데요. 보좌관 갑질 논란으로 낙마한 터라 야당에서는 비판이 나왔죠.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은 이재명 대통령이 강선우를 내쳤지만 정 대표는 끝까지 않을 거라는 메시지라며 대통령과 차별화 전략이 시작됐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국민 통합이 아닌 개딸 통합에 나섰느냐며 비꼬기도 했는데요. 반면 여당 내에서는 인간적인 안타까움이라며 옹호하는 목소리가 나오는데요. 들어보시죠. 강선우 의원에 대해서는 우리 지지자들과 또 당내 의원들 사이에 인간적인 그런 안타까움을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대부분 생각이 동일할 거다 생각합니다. 여러분들 이제 기억이 나실 거예요. 지난 당대표 선거 때, 당대표 선거 때 이제 강선우 여가부 장관 지명을 둘러싸고 치열한 이제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이재명 대통령님이 지명을 철회하는, 지명을 철회했다기보다는 이제 강선우가 자진 사퇴를 한 거죠. 그러면서 일단락이 됐는데, 그 당시에 이제 논란이 여러분들 크게 됐던 게 박찬대 원내대표가 강선우 이제 사퇴를 요구하는, 사퇴를 이제 권유하는 그런 내용의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어요. 올리고 얼마 안 돼서 이제 강선우가 사퇴를 했습니다. 그래서 당시에 이제 당대표 선거 중이었기 때문에 박찬대 의원이 아주 엄청난 공격을 당했어요. 그러니까 정청래는 우산을, 비가 오면 우산을 같이 써야 된다, 이따위 소리 하면서 강선우 파리를 했습니다. 강선우 파리를. 근데 선거 때는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어쨌건 털레반들이 강선우를 끝까지 장관으로 지명을 해야 된다라고 우기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득표를 위해서 지지자들이 좋아하는 얘기를 할 수 있죠. 근데 이제 박찬대 의원은 본인한테 이제 불리한 결과가 나올 것이다라는 걸 알면서도 대통령과 비를 같이 맞은 거죠. 박찬대 의원은 대통령과 비를 같이 맞고, 그리고 정청래는 강선우와 비를 같이 맞은 거예요. 그래서 선거 때는 어차피 한 표라도 더 받아야 되니까
그런 얘기를 그런 스탠스를 보일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지금 제가 영상 보도를 보여드린 이 장면인데 당대표에 당선되자마자 강선우한테 전화를 했어요. 예? 강선우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뭐 든든한 그 버팀목이 되겠다? 뭐라고 표현을 했더라? 예. 하여튼 뭐 든든한 버팀목이 되겠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합니다. 이 얘기는 대통령을 완전히 물먹이는 그런 식의 행보일 수밖에 없어서 당시에 정청래가 당대표 되자마자 강선우 문제를 둘러싸고 이제는 뭐 이재명 대통령과 뭔가 이제 다른 길을 가겠다라는 그런 의지를 표명한 것이 아니냐라는 든든한 울타리였죠. 울타리. 버팀목이 아니고 울타리. 든든한 울타리가 되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어요. 선거 때야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선거가 끝난 다음에는 그러면 안 되는 거지. 대통령이 어쨌건 지명을 철회한 상황, 그 자진 사퇴를 한 상황인데 강선우 손을 들어주면 됩니까? 그래서 당시에도 이제 논란이 됐습니다. 근데 아주 지금 돌이켜서 보니까 그때는 이제 선거용으로 저런 행보를 했나 정청래가 그런 생각을 했는데 지금 돌이켜서 보니까 강선우를 각별히 생각을 한 것 같아요. 정청래가 특별한 관계가 있었다. 아니 그러지 않고 대통령의 뜻을 거스르면서까지 강선우를 옹호를 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도 뭐 기억이 나시겠지만은 당직을 맡겼어요. 강선우를 유임시켰죠. 국제위원장으로 강선우를 유임을 시켰습니다. 그 상식적으로 좀 이해하기가 힘든 장면이죠. 정청래가 강선우를 각별히 아끼는구나. 이런 생각을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 아닙니까? 그 당시에 짧은 영상으로 정청래가 강선우 문제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들을 잠시 또 영상으로 만나보고 가겠습니다. 강선우 의원은 발달장애 딸이 있습니다. 말해도 되는지 모르겠는데 왜 하나만 낳냐라고 제가 물어본 적이 있어요. 그랬더니 또 그럴 수 있을까 봐 무서워서 하나밖에 못 낳았다는 얘기를 했고, 발달장애 중에서도 희귀한 케이스입니다. 방송에서 말하는 건 적절하지 않아서 그런데 더 힘들어요. 그 아이 키우는 게. 그래서 가평 갔다 오다가 밥 먹으러 식당에 들어갔는데 강선우 의원한테 마침 전화가 왔어요. 그래서 저한테 하는 말이, 의원님 제가 온갖 시련을 비난받을 때 누군가 한 명쯤은 자기 손을 잡아줬으면 좋겠다 생각했는데 의원님이 잡아줬어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너무 고마웠다고. 그래서 그 덕분은 아니겠죠. 근데 본인 말은 그 덕분에 제가 장관으로 갈 것 같아요. 그래서 임명하시겠대요. 이제 그것 때문에 고마워서 저한테 전화를 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중간에 이렇게 낙마된다는 것은 상상도 하지 않고 일도 걱정이 없었어요. 그리고 그냥 주어진 일 수해복구에 충실했죠. 강선우 의원은 발달장애 딸이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일단 영상을 보시겠습니다. 저거는 이제 강선우가 사퇴한 뒤에 뉴스공장에 나와서 했던 발언이에요. 여기 지금 생각해 보니까 이게 참 세상 만사가 시간이 지나고 나면은 다르게 보이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이 뭔가 터지고 나면은 이전에는 별것 아니게 그냥 강선우에 대해서 정청래가 각별히 생각을 하나보다, 뭐 이런 정도로 생각했던 일이 지금 이제 강선우 공천원금 사태가 터지고 나니까 과거에 했던 발언들이 이제 다르게 보이는 거야. 이제 퍼즐 조각이 맞춰지기 시작을 하는 거죠. 제가 이제 정치평론을 오래 하면서 이런 경험을 많이 하게 됩니다. 과거엔 별거 아니게 지나갔던 일이었는데 지금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니까 이게 상당히 의미심장한 이야기들을 했던 거네. 지금 보면은 상당히 애틋하죠. 그 인터뷰를 하다가 아니 뭐 강선우가 본인이 사고 쳐가지고 장관직을 수행할 수 없어서 대통령께서도 더 이상 강선우를 장관으로 끌고 나갈 수가 없는 그런 상황이어서 본인이 자진 사퇴를 한 상황인데 막 그 감정이 울컥해가지고 막 중간에 목이 메어가지고 물을 마시면서 강선우를 실드를 쳐요. 근데 제가 뭐 지난번 방송에 한번 말씀을 드렸지만은 지금 또 돌이켜서 생각을 해보면 이재명 정부에서는 웬만하면 그 의원 출신이기 때문에 강선우를 임명을 하는 방향으로 가려고 하다가
당시에 보도가 나왔던 게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은 결정적으로 대통령실에 숨긴 게 있다, 거짓말을 한 게 있다, 이렇게 보도가 나왔었어요. 결정적으로 강선우가 무슨 뭐 갑질하고 뭐 쓰레기 갖다 버리라고 그러고 뭐 이런 문제 말고, 이런 문제 말고 대통령실에서 나중에 확인이 된 거예요. 나중에 강선우가 대통령실에 숨긴 게 있다는 거예요. 그걸 대통령실이 알게 됐다라는 거지. 그러면 지금 생각을 해보면은 강선우가 대통령실에 더 나올 게 없냐라고 대통령실에서 물었다는 거야. 강선우한테 지금 뭐 이것저것 막 튀어나왔는데 더 나올 게 없냐라고 물어보니까 없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나중에 대통령실에서 나올 게 있는 걸 알게 된 거예요. 자, 그게 뭐였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면, 자, 바로 이 공천 헌금 문제야. 공천 헌금 문제였을 가능성이 좀 높다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 김병기 원내대표는 2022년에 이걸 녹취를 했기 때문에, 그리고 본인이 직접 들었잖아요. 강선우한테. 강선우가 1억 원을 받았다. 물론 이제 돌려준 줄 알고 있었겠지만은 어쨌건 그런 일이 있었다라는 건 김병기 의원은 알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김병기 의원이 친명 쪽이었기 때문에 저는 대통령실로 그 얘기가 올라가지 않았을까라고 봐요. 그러니까 대통령실에서는 와, 이거는 끌고 갈 수가 없다라고 판단을 한 거지. 그리고 강선우는 그때까지도 그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김병기 원내대표가, 당시 원내대표가 이 일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더 나올 게 없냐라고, 그러니까 아마 이미 대통령은 확인을 했을 것 같아요. 그때 김병기 원내대표가 보고를 하고 대통령실에, 대통령께서는 이미 알고 있는 상태에서 강선우한테 얘기를 한 거죠. 응? 더 나올 거 없냐? 근데 강선우가 없다 그러니까, 아, 이거 거짓말을 하는구나, 우리도 속이는구나, 대통령도 속이는구나. 그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업무 보고할 때 그 말씀 하셨잖아요. 거짓말 하지 말아라, 허위 보고하지 말아라. 그게 제일 큰 문제다. 왜냐하면 나중에 가서 뒤통수를 맞으니까. 그래서 지명을 철회하게 되는, 저는 그런 수순으로 갔다고 봐. 과연 정청래는 그런데 몰랐을까? 저는 그것도 의문이에요, 사실. 강선우가 1억 원을 받았다라는 얘기를 대통령실에서도 확인이 됐고, 박찬대 의원도 아마 어느 정도 언지를 받지 않았을까 생각이 들어요. 그게 구체적으로 뭐 공천헌금을 받았다 이런 얘기는 아닐지라도 어느 정도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 뭐 이런 정도의 언질이 있잖아. 도저히 장관직을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정도의 언질을 박찬대 의원은 받았을 가능성이 있고, 저는 정청래도 비슷한 수준의 언질은 받았을 거라고 봐요. 당연히 민주당 의원 출신 장관의 지명을 철회하는데 그 정도 당대표 후보들한테 그 정도 언질을 안 준다고? 그건 말이 안 되잖아. 언질을 줄 수밖에 없어요. 뭐 1억 원 받았다 이렇게 언질은 못 주지. 그렇게는 하지 않고 정무수석을 통해서 어떤 식으로 전달을 하냐면은 장관직을 더 이상 수행할 수 없을 정도의 결정적인 결함이 있다, 이 정도 수준으로는 언질을 줘요. 당연히 줘야 되는 거고, 누가 당대표가 될지 모르는 상황이고, 여론조사를 해보면은 정청래가 당대표가 될 가능성이 더 높았던 상황이기 때문에 당연히 언질을 주는 거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청래는 선거 때는 제가 이해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선거 때는 어쨌건 털레반들이, 정청래 김어준 빠들이 강선우를 실드를 치니까 표 받기 위해서, 아까 뭐 전현희 의원도 똑같잖아요. 똑같잖아. 뭐 그런 얘기를 할 수 있어. 전현희 의원처럼 우리 당원들이 별로 원하지 않으니까 강선우를 좀 실드 치는 이런 발언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근데 당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는 그러면 안 되는 거지. 그게 나중에 당에 큰 부담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서 한술 더 떠요. 예, 이거 보세요. 예, 당시 영상들을 보면은 아주 김어준한테 제가 볼 때는 아주 고맙습니다. 김어준이 정청래를 불러다가 자백을 이렇게 다 받아놔가지고 이걸 파헤치는데 너무 도움이 되고 있어요. 예? 자, 요것도 이제 당시에 김어준의 다스베이더에 정청래가 출연을 해서 그 눈물 짰을 때 있죠. 눈물 짰을 때 한 얘기예요. 예, 이것도 한번 보시고 가시죠. 탕평 인사로 언론에서도 당내에서도 시비 거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럼 강선우 의원한테도 역할을 줍니까? 강선우 의원이 국제위원장 역할을 했어요. 영어를 통역사처럼 잘하거든요.
오늘 오기 전에 국제위원장 유임 이렇게 써놓고 왔습니다. 상평 인사로. 네, 여기까지 역시 다스베이더에 출연해가지고 지금 아주 자랑스럽게 강선우를 국제위원장으로 유임시켰다. 예. 그러니까 지금 시간이 지나서 우리가 맥락을 다시 재구성을 해보자고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대통령실에서는 저는 김병기 원내대표는 2022년부터 지방선거 때부터 알고 있었던 거죠. 강선우가 이런 문제가 있다는 걸 알고 있었고, 근데 이제 강선우가 여가부 장관으로 지명이 돼가지고 대통령실에서 이제 임명을 하겠다 이런 상황이었고, 근데 계속 시끄럽게 여기저기서 폭로가 나오니까 이대로 가다가는 더 큰 문제가 나오겠다. 이 문제가 튀어나올 수 있다라고 저는 김병기 의원은 판단을 했다라고 봐요. 왜 그러냐 하면은 당시에 강선우의 뭐 여러 가지 문제를 폭로하던 게 어디냐 하면은 보좌관들하고 민보협이에요. 김병기 원내대표도 이제 똑같이 당한 건데 보좌관들이 강선우를 공격을 했어. 그런데 그 돈 2022년도에 돈 누가 받았습니까? 강선우가 녹취록에서 얘기를 하잖아요. 보좌관들이 받은 거예요. 보좌관들이 받았기 때문에 강선우 보좌관들은 그걸 알고 있었던 거예요. 그죠? 1억 원 문제를 김병기 원내대표하고 김병기 의원하고 강선우 의원만 알고 있었던 게 아니고 강선우가 직접 받은 게 아니고 강선우 보좌관들이 받은 거였기 때문에 강선우 보좌관은 그 1억 원 받은 걸 아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적어도 한 명 이상은 알겠지. 그런데 강선우 보좌관들이 강선우를 공격하고 있는 상황이었잖아. 그러니까 당연히 이것도 까질 수 있는 상황이 된 거예요. 김병기 녹취록이 까지는 건 아니어도 이 폭로가 나올 수 있는 거야. 1억 원을 받았다 김경한테. 이 폭로가 보좌관들 입을 통해서 나올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이것까지 터지기 전에 김병기 원내대표가 대통령실에 이실직고를 하지 않았을까 보여요. 이런 일이 있었다. 그래서 철회가 됐다. 이게 이제 타임라인이 어느 정도 정리가 되는 거죠. 그러고 나니까 자 이거 처리를 해야 되는데 우리 지지자들은 난리야. 털레반들은 난리야. 털레반들이 막 난리를 치니까 대통령실은 부담이 되잖아요. 지명 처리를 하기가. 그럼 당연히 당대표 후보들의 양해를 구했을 거라는 거예요. 저는 양해를 구해서 구체적으로 무슨 얘기인지는 하지 않더라도 장관직을 수행할 수 없는 결정적인 문제가 있다라는 정도의 언지를 정청래 후보건 박찬대 후보건 전달을 했을 것이고, 박찬대 후보는 그 전달을 받아서 사퇴를 하라라고 페이스북에다 글을 쓴 거고, 근데 정청래는 그 얘기를 분명히 그런 언지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뭐 우산이 되겠다, 울타리가 되겠다, 주접을 떨면서 강선우를 싸고 돌았어요. 근데 여기까지는 제가 이해를 한다라는 거야. 싸고 도는 거는. 왜? 선거 때 그게 유리하다고. 당원들이 그걸 좋아하기 때문에 선거용으로 그런 발언을 할 수 있지만 당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는 선을 그었어야 될 거 아니에요. 당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는 선을 그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왜 당대표가 되고 난 다음에도 계속 강선우를 옹호하는 걸 넘어서서 지금 다스베이더에 나가서 발언한 것처럼 강선우를 국제위원장으로 임명을 했어요. 이건 무슨 뜻입니까? 저는 정청래가 강선우를 비호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계속. 즉 무슨 얘기냐면 저는 정청래는 구체적으로 이 사건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 구체적으로 인지를 하고 있었을 수도 있다. 이렇게 보입니다. 자, 근데 강선우와 제가 강선우의 배우가 정청래 아니냐, 이게 공교롭게도 뭐 우연일 수도 있지만은 정청래의 지역구가 이제 마포예요. 마포가 지역구인데 강서구가 이제 마포하고 인접해 있죠. 그 다리 하나 건너면은 이제 강서구가 돼요. 아주 근처에 이제 지역구야. 뭐 그래서 가까운지는 모르겠는데 정청래가 강선우를 각별히 생각한 게 좀 됐어요. 이게 2020년 11월 19일
2020년 11월 19일 기사예요. 그러니까 총선 직후에 있었던 기사죠. 앵벌이 단장 정청래, 금태섭 이겨준 강선우 응원해주세요. 물질로 다가. 페이스북에다가 이렇게 강선우 의원과 매우 참 화기애애한 이런 사진을 본인 페이스북에다가 올려놓고 당시에 어떤 글을 썼냐. 강 의원 금태섭 이겨줘서 고마워요 라는 글을 썼습니다. 21대 총선 최대 관심 지역 중 하나였던 서울 강서갑에서 정치 신인 강선우가 권리당원과 지역 주민 투표에서 압도적으로 승리했다. 조국 프레임을 방패 삼은 보수 언론과 야당의 공격을 무력화시키는 민심의 표출이었고 그 프레임이 먹히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는 쾌거였다. 그래서 총선 대승을 할 수 있었다. 그 중심에 강선우 국회의원이 있었다. 정청래는 후원금이 다 찼다. 혹시 저에게 못해 서운하신 분이 있다면 강선우 의원을 응원해 주세요. 물질로다가. 금태섭을 이겨줘서 고맙다. 계속 이겨달라. 공수처 꼭 만들어달라. 강선우를 부탁한다. 더불어민주당 앵벌이 단장 정청래 올림. 강선우에게 한 푼 줍쇼 라는 글을 올렸습니다. 물론 뭐 강선우 의원이 당시 이제 뭐 상당히 화제의 인물이었던 건 맞아요. 금태섭을 이제 꺾었기 때문에 강선우 의원이 정치 신인으로서 상당히 이제 주목을 받는 그런 위치에 있었던 건 맞는데 이제 정청래가 페이스북에 강선우를 이제 딱 집어서 좀 후원을 해달라라는 내용으로 강선우를 응원한다는 내용으로 이제 글을 올렸다라는 그런 기사예요. 자, 이 기사를 보면은 강선우와 정청래가 뭐 상당히 오랫동안 가까웠다라는 것, 그거 하나는 추정이 되죠. 뭐 최근에 강선우가 장관 지명이 철회돼서 그런 것이 아니라 상당히 가까운 사이였다라는 거는 분명히 여러분들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뭐 그 후원금 모금해달라고 페이스북에 글 쓴 거 하나 가지고 뭐 정청래와 강선우가 밀착돼 있다 이렇게 얘기할 건 아니겠지만 아무튼 가까운 사이라는 거, 앵벌이 단장이라는 거, 요거는 또 확인이 되고요. 또 제가 과거에 영상들을 파묘를 해봤어요. 둘은 과연 어떤 관계인지 계속 찾아보겠습니다. 제가 뭐 한번 꽂히면 계속 하죠. 여러분들 서영교 의원의 통일교와 유착된 여러 가지 영상들 제가 다 찾아냈는데 지금 이제 시작했어요. 다 찾아보겠습니다. 지난 한 2020년 총선 때 처음 이제 당선이 된 거니까 한 6년 됐죠. 6년 동안 많은 영상들이 있을 거다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자, 그 중에 또 한 영상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승환 씨에게 환갑 축한다고 얘기했어. 아, 환갑이세요? 나랑 동갑이니까. 아, 진짜요? 1965년. 의원님 환갑 넘으셨어요? 넘기는 뭘로 올해 환갑이라니까. 응? 자, 아니, 좀 잠깐. 해피 환갑. 알았어. 해피 환갑. 자, 우리 정청래 TV 들어와. 환갑 대신 뭐 해주실 거예요? 네가 나한테 뭐 해주세요. 내가 뭘 나보고 뭐 해달라는 거야? 네, 환갑 된 기념으로. 내가 강선우 의원한테? 환갑 되셨으니까. 그거 어디 나라 법이야? 원금법 같은 거예요. 그래? 네. 하여튼 조용히 하세요. 이승환 씨에게 환갑 축한다고 얘기했어. 아, 환갑이세요? 나랑 동갑이니까. 아, 진짜요? 1965년. 의원님 환갑 넘으셨어요? 넘기는 뭘로 올해 환갑이라니까. 응? 자, 아니, 좀 잠깐. 해피 환갑. 알았어. 해피 환갑. 자, 우리 정청래 TV 들어와. 환갑 대신 뭐 해주실 거예요? 네가 나한테 뭐 해주세요. 내가 뭘 나보고 뭐 해달라는 거야? 네, 환갑 된 기념으로. 내가 강선우 의원한테? 환갑 되셨으니까. 그거 어디 나라 법이야? 원금법 같은 거예요. 그래? 네. 하여튼 조용히 하세요. 이승환 씨에게 환갑 축한다고 얘기했어. 네, 여기까지 과거 영상을 보셨습니다. 상당히 화기애애하죠, 여러분? 상당히 화기애애하고 뭐 상당히 가깝다라는 걸 느낄 수 있어요. 그냥 의원과 의원의 관계 이상의 이걸 또 이상하게 생각하지 마시고 그러니까 뭐 민주당에 80명 정도 당시에 의원이 있었던 거잖아. 그 모두가 친하기는 어려워요. 의원들이 상당히 많으니까 모두가 친하기는 어려운데 지역구가 이제 가까워서 그랬는지 정청래 TV에 이제 두 사람이
같이 출연을 해서 농담을 하면서 방송을 하는 이런 장면인데 뭐 상당히 가까운 건 맞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정청래하고 매우 가깝다. 허물이 없다 진짜. 너무 가까운 사이 아니냐. 이거는 분명한 거 아니에요. 상당히 끈끈한 인연이 있다. 이런 걸 또 느끼실 수 있습니다. 또 있어요. 예, 계속 나옵니다. 예. 자, 이것도 한번 보시죠. 강선우 의원이 최고위원 나간다고 저한테 상의를 하러 왔어요. 그래서 꼭 나가야 되겠냐. 그럼 꼭 나가라 제가 얘기했습니다. 출마 선언문을 저한테 텔레그램으로 보냈어요. 나가겠다고.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런 내용을 더 첨가를 해라. 내용은 뭐였냐. 2년 전에 제가 최고위원 출마 선언을 했던 엑기스 핵심 내용. 요것을 좀 추가해라. 그래서 추가해서 출마 선언문을 쓰고 그걸 가지고 출마 선언을 한 겁니다. 자, 그러니 제 생각하고 똑같을까요? 안 똑같을까요? 똑같죠. 그러니까 제가 도와야 되겠어요? 안 도와야 되겠어요? 공개적으로 막 돕겠다 이렇게 저는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한테 물어봤어요. 그냥 도와야 되겠습니까? 안 도와야 되겠습니까? 물었을 뿐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오늘도 지금 전국 곳곳에서 지역 대의원대회를 합니다. 거기를 안 가고 여기를 온 이유가 있겠죠. 왜 왔을까요? 강선우 의원이 최고위원 나간다고 저한테 상의를 하러 왔어요. 그래서 꼭 나가야 되겠냐. 그럼 꼭 나가라 제가 얘기했습니다. 출마 선언문을 저한테 텔레그램으로 보냈어요. 나가겠다고. 그래서 제가 안 된다고 그랬어요. 이런 내용을 더 첨가를 해라. 내용은 뭐였냐. 2년 전에 제가 최고위원 출마 선언을 했던 엑기스 핵심 내용. 요것을 좀 추가해라. 그래서 추가해서 출마 선언문을 쓰고 그걸 가지고 출마 선언을 한 겁니다. 자, 그러니 제 생각하고 똑같을까요? 안 똑같을까요? 똑같죠. 그러니까 제가 도와야 되겠어요? 안 도와야 되겠어요? 공개적으로 막 돕겠다 이렇게 저는 얘기한 적이 없습니다. 여러분한테 물어봤어요. 그냥 도와야 되겠습니까? 안 도와야 되겠습니까? 물었을 뿐이에요. 그렇죠? 네, 그리고 오늘도 지금 전국 곳곳에서 지역 대의원대회를 합니다. 거기를 안 가고 여기를 온 이유가 있겠죠. 왜 왔을까요? 자, 이거 2024년 당원대회를 앞두고, 예, 그러니까 그 강선우 의원이 최고위원 출마를 했죠. 예, 근데 이제 꼴찌를 했어요. 당시에는 뭐 꼴찌를 했는데, 정청래가 이제 그 강선우를 지원하기 위해서, 예, 강선우 강서구 당원 행사에 참석을 해서 강선우를 돕겠다, 이런 얘기를 한 이런 영상입니다. 매우 적극적으로 돕죠 지금. 예, 최고위원 출마를 하기 위해서 출마할 때도, 예, 강선우 의원이 정청래 의원에게 전화를 해서 상의를 했다. 그 출마 선언문을 어떻게 써야 될지 상의를 했다. 이건 뭐 본인이 한 얘기니까, 예,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니잖아요. 이런 상의를 했고, 또 장관으로 이제 지명됐을 때, 예, 뭐 논란이 되고 있을 때, 아까 그 얘기를 좀 빠뜨렸는데, 단 한 명은 나를 뭐 도와줄 것이다 그랬는데 그 단 한 명이 정청래였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정청래는 강선우 장관을 계속 요구를 한 거예요. 대통령실에 강선우 장관을 계속 지명을 해달라, 이런 요구를 해서 강선우가 이제 당연히 장관이 되는 줄 알았다. 자기는 그런 얘기를 나중에 하잖아. 그때 이제 강선우에게 손을 내밀었던 사람이 정청래였고, 최고위원 출마했을 때도 손을 내밀었던 사람이 정청래였고, 완전히 이제 여론의 문매를 맞고 장관직을 사퇴한 이후에 또 손을 내밀어준 사람이 정청래였어요. 그러니까 정청래는 강선우의 앵벌이 단장, 강선우의 든든한 울타리, 이걸 하고 있는 거야. 이걸 왜 해야 되죠? 뭐 둘만의 특별한 관계가 있으니까 이런 정도로 진짜 아끼는 거 아니에요, 강선우를. 강선우가 어떤 어려움이 생기더라도 정청래는 끝까지 함께한다. 둘이 도대체 무슨 사이길래? 여러분들이 이거를 남녀 관계니까, 남녀니까, 이성이니까 그 남녀 관계로 몰고 가시면 안 돼요. 예, 그거는 아니라고 봅니다. 그런 쪽으로 이제 상상력을 동원하시면 안 되고, 그거보다는 이제 정치적 운명 공동체일 가능성. 저는 그걸 주목을 하는 거예요. 강선우와 정청래가 오랫동안 이제 밀착을 해왔는데 이게 무슨 뭐 이성관계 이런 쪽의 문제는 아니고, 예, 그렇게 보면 안 되고, 이게 정치적 운명 공동체일 가능성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렇게 볼 수 있는 거 아닙니까? 이거 최근에 제가 이거 확인한 최근에 본 영상인데 그 신인규 변호사가 본인 유튜브 방송에서 이런 얘기를 했어요. 이게 지금 정치적 운명 공동체가 아니냐라는 의혹의 결정적인 증거가 되는 이런 발언을 신인규 변호사가 합니다. 자, 이 쇼츠 영상도 함께 보고 가시죠. 오늘자 기준으로는 지금 강선우 의원이 제명이 됐기 때문에 그 전 얘기입니다. 여당의 지금 서울시당 위원장이 장경태 위원장인데 강선우 의원을 6.3 지방선거 비례공천과 관련된 당직이죠. 비례공천을 맡기는 이제 심사위원장 자리를 강선우 의원한테 줬다는 거예요. 정청래 대표가 장경태 의원에 대해서도 윤리감찰단 이후에 결과를 얘기 안 하고 있거든요. 근데 지금 장경태 의원은 강선우 의원을 비례대표 공천을 맡겼어요. 그럼 지금 김경 의원에 대한 이 문제가 터진 상황에서 아니 그럼 도대체 강선우 의원 이거 김병기 의원 녹취가 안 나왔다면 강선우 의원이 거기서 어떻게 비례를 공천했겠어요. 서울시에 비례를 다 공천한다니까. 비례가 몇 명인데 서울시에서 비례 아니 몇 자리입니까 서울시에. 한 10자리 될 거예요. 10자리. 서울시가 110석이거든요. 비례가 10자리인데 거기서 민주당이 거의 7석 될 겁니다. 6, 7석은 될 거예요. 정청래 대표가 김병기 원내대표 25일날 윤리감찰단 넣은 것도 말 안 해. 그 장경태 의원도 지금 서울시장 위원장인데 이것도 지금 얘기를 안 해 결과를. 근데 또 강선우 의원을 또 장경태 위원장은 또 자기 오른팔로 꽂았어. 서울시 비례를. 아니 난 진짜 정청래 대표가 당 관리를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근데 저는 이렇게 해가지고는 당이 이거 관리가 제대로 되겠습니까? 뒤늦게 그래도 이제 제명도 하고 좀 하는 건데 저는 정청래 대표 기준 똑바로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장경태 의원에 대한 것도 숨기지 말고 윤리감찰단 빨리 결과 내고 또 김병기 원내대표도 그거 왜 숨깁니까? 당 관리를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게. 지방선거 지면 진짜 민주당 각오해야 될 겁니다. 근데 이게요 지진 않겠지만 이기는 게 독이에요. 이렇게 해서 이기면 독이야 이거. 그건 맞아요. 아니 맞는데. 지진 않겠죠. 그리고 민주당 다 이기길 바라죠 국민들이. 근데 그렇게 지금 정청래 대표가 당 관리를 이렇게 지금 좀 엉망으로 하는데 이렇게 해서 이겨가지고는요 실력으로 이긴 게 아니기 때문에요 다 이상한 사람들 들어오고 독으로 돌아옵니다. 독으로. 자, 여기까지 신인규 변호사의 증언을 보셨어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지금 장경태가 서울시당 위원장이에요. 그죠? 서울시장 위원장이 지방선거 공천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겠죠. 서울시에서는. 지금 이제 문제는 서울시당에 문제가 있다라는 게 강선우를 통해서 확인이 된 거잖아요. 그리고 이건 강선우 혼자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다 라는 게 분명한 것이 서울시당 위원회가 있고 그 안에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가 있을 텐데 공천관리위원장이 강선우였다라면 강선우가 돈을 받고 김경을 공천을 줬을 수도 있겠다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장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공천관리위원회 간사가 있을 거고 부위원장도 있을 거고 그 위원들이 있을 거예요. 여러 위원들이 있을 거야. 근데 그걸 강선우 위원 중에 한 명인 강선우가 1억을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을 단수 공천시킬 수 있냐고. 적어도 공천관리위원장이나 간사였던 김병기 의원은 당시 회의에 참석을 안 했다고 하니까요. 뭐 그 안 한 걸 가지고 이제 묵인을 했다 이렇게 주장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그건 뭐 나중에 수사를 해보면 결과가 나올 거고. 저는 이건 뭐 제 추론이에요. 김병기 원내대표가 그날 회의에 참석을 안 했던 거는 본인이 공범이 되기 싫어서 안 했던 것 아닌가. 저는 그렇게 추정을 해요. 나중에 뭐 김병기 원내대표가 뭐라고 해명을 하겠죠. 공범이 되기 싫어서 참석을 안 했다라는 건 뭐냐 하면은 자 거기서 김경을 단수 공천을 해버리면 본인은 1억 원을 받았다라는 걸 알고 있었잖아. 알고 있는데 거기서 공천을 해버리면 연대 책임을 져야 되는 거예요. 연대 책임을. 결국은 그 간사였던 공천관리위원장하고 간사하고 주범이 될 가능성이 높잖아. 그러니까 김병기 원내대표가 이 사실을 그때 폭로는 할 수 없고 본인이 서울시당 공천관리위원회 회의에 참여를 했다가 공천심사에 참여를 했다가 거기서 김경을 공천을 해주면 자기는 알고 있으면서도 공천을 해준 꼴이 되기 때문에 공범이 되니까 회의를 안 가버린 거야. 그 얘기는 무슨 뜻이냐. 자 회의를 하기 전에 김경을 단수 공천할 거라는 걸 알고 있었다는 얘기밖에 안 돼요. 만약 그래서 회의를 안 간 거라면
김병기 의원이 본인도 공범이 될까봐 회의에서 쏙 빠진 거라면 그 이전에 이미 서울시 공간위에서는 김경을 단수공천하는 방향으로 결론이 났기 때문에 일단 자기는 공범이 되지 않기 위해서 도망간 거다. 응? 그걸 어디다 폭로할 수는 없잖아. 닦아놓고 지방선거 앞두고 있는 상황에 대선도 졌는데 거기 공천관리위원회 간사가 우리 민주당 의원이 1억 원을 받고 뭐 단수공천을 줬습니다. 누구를 단수공천을 주려고 합니다. 이걸 어떻게 폭로를 해요? 지금 뭐 김병기 의원을 비난하는 사람도 있는데 뭐 잘했다라고 얘기를 할 수는 없지만은 저는 비난을 할 수는 없다고 봐요. 공천관리위원회 간사인데 그걸 어떻게 폭로를 해? 그렇다고 단수공천을 줄 수는 없어. 그러니까 회의를 안 간 거 아니냐 이거지. 그러면 그 자리에 그날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 뭐 적극적으로 반대했던 사람들은 빼고, 자, 김경 단수공천에 찬성했던 사람들은 다 공범인 거예요. 그 중에 핵심적인 공범이 누구냐? 간사는 회의에 참석을 안 했기 때문에 공천관리위원장이 저는 공범일 가능성이 높다는 거야. 그래서 제가 당시 공천관리위원장이 누군지 그거를 좀 찾으려고 뭐 애를 쓰고 있는데 뭐 아직은 못 찾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 분 있으면 저한테 좀 제보 좀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런 상황이 아니냐. 저는 이제 그렇게 보는 거고. 그런데 그 장경태가 서울시당 위원장이잖아요 지금. 이게 이제 또 심각한 문제인데 이 장경태가 대형 사고를 쳤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한 달이 넘도록 장경태의 윤리감찰 결과가 안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도 말이 안 되는 상황이잖아. 이원욱이 당시에 공천관리위원장이었어요, 서울시당. 한번 확인을 해보겠습니다. 이원욱이라고 지금 제보를 해주시는 분들이 있네요. 이원욱이면은 그냥 너무 견적이 나오네 이거. 너무 견적이 나오네. 박영선은 뭐였나? 근데 아무튼 자, 장경태가 서울시당 위원장이어서 서울시 공천, 서울시에 지금 문제가 많다라는 걸 우리가 이제 확인을 한 거고. 근데 서울시당 위원장을 자신의 신복인 장경태를 앉혀놨어요. 근데 장경태가 사고를 쳤어. 근데 윤리감찰이 한 달이 넘도록 결과가 안 나와요. 이건 무슨 얘기냐? 장경태를 비호하고 있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서울시당 위원장이라도 지금 뭐 강선우는 제명이 되고 뭐 탈당하고 쫓겨나고 뭐 이런 지금 의원들 사고를 치면 그런 경우들이 많아. 근데 지금 장경태는 고소고발을 계속해서 당하고 있고 문제가 되는데 서울시당 위원장직도 안 내려놨어요. 서울시당 위원장직도 안 내려놨어. 이거 붙어도 놀라운 일인 거잖아요 지금. 근데 여기서 한술 더 떠가지고 지금 신인규 변호사가 한 얘기는 뭐냐면은 장경태가 그러니까 그 성비위가 터지고 나서 이런 일이 있었는지 그 이전에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제가 볼 땐 그 이후일 것 같아요. 지금 뭐 지방선거 준비를 구체적으로 하는 단계가 아니기 때문에 그 장경태 사건이 터지고 난 이후에 나온 얘기인 것 같은데 강선우를 내년 그러니까 올해죠. 6.3 지방선거 비례공천을 맡겼다는 거예요. 장경태가 강선우에게 6.3 지방선거 비례공천을 맡겼다. 설마 그럴까? 저는 신인규 변호사가 뭘 잘못 들었나? 그래서 확인을 해봤어요. 확인을 해보니까 서울시당 1억 원 수수 의혹에 강선우 6.3 지방선거 비례공천 맡겼다. 이런 보도가 조선일보에서 나왔더라고. 민주당 서울시당은 지난 17일이니까 12월 17일이래요. 그러니까 이제 장경태 사건 터지고 난 다음이네. 서울시당이 12월 17일에 상무위원회를 열어서 내년 지방선거 비례대표 후보 추천관리위원회 구성 안건을 의결했습니다.
자, 준강제추행 혐의로 경찰 수사 중이지만 시당 위원장직을 유지하고 있는 장경태 의원이 강선우 의원을 위원장으로 제안을 했다. 당시 회의에 참석한 복수 관계자들은 여성가족부 장관 후보자 검증 과정에서 갑질 등 각종 의혹이 제기된 강 의원의 이름이 위원장에 오르자 의외라는 분위기였다. 상무위 의결로 이미 확정된 사안이다. 그러니까 지난달 12월 17일에 지금 윤리감찰을 받고 있는 장경태가 서울시당 비례대표 후보 추천관리위원회 위원장을 강선으로 추천을 하고 상무위원회에서 의결이 됐다라는 거예요. 아니 장경태가 지금 서울시당직을 유지하고 있다라는 것도 황당한데 지방선거 공천 작업을 지금 장경태가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공교롭게 비례대표 후보 추천관리위원장을 강선우를 지금 임명을 한 거예요. 그것도 장경태가 추천해서. 그 상무위원회에 참석했던 사람들이 다 의아해했다는 거야. 근데 이게 자 장경태 혼자서 한 짓일까요, 여러분? 그리고 정청래는 진짜 몰랐냐 이거야. 지난 지방선거 때 장선우가 공천장사했다라는 거 정청래는 진짜 몰랐냐고. 그런데 고양이한테 생선을 맡기는 것도 아니고 저런 문제가 있었던 사람, 나중에 당대표가 된 이후에 김병기 원내대표에게 얘기를 듣지 않았을까요? 강선우 문제에 대해서? 전혀 몰랐을까 정청래는? 그런데 국제위원장을 유임시킨 것도 넘어서서 그것도 성추행 혐의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는 장경태를 시켜가지고 강선우를 비례대표 후보 추천 관리위원장으로 임명을 하는 게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거냐고요. 정청래와 강선우가 특별한 관계가 아니라면 이런 식의 인사는 하지 않죠. 그래서 제가 장동혁 국민의힘 대표에게 헛다리 짚고 있는 것 같아서 팁을 드리는 거예요. 어디를 파야 될지. 지금 강선우의 배우로 가장 유력한 인물이 과연 누구인가. 지금 딱 보이잖아. 강선우와 각별한 관계에 있고 강선우를 계속 싸고 돌고 강선우에게 비례대표 후보 추천권을 준 사람. 왜 강선우에게 비례대표 서울시 의회 공천 그죠? 기초의원 광역의원 공천 과정에서 헌금을 받은 사람에게 비례대표 후보 추천권을 줬을까요? 비례대표는 이게 수금이 더 쉽죠. 지역구보다. 그죠? 제가 알고 있기로는 금액이 더 높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구보다는 비례대표가 훨씬 더 당선 확률이 높기 때문에 금액이 이제 그죠? 뭡니까? 가격이 훨씬 더 높아지죠. 정청래 행보 참 납득이 안 됩니다. 제가 뭐 누차 말씀드렸다시피 앞으로도 이건 계속 추적을 할 거니까요. 뭐 특검을 하건 말건 저는 추적을 해서 반드시 밝혀내도록 하겠습니다.